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걱정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더 이상 난치병이 아니다. 자가 면역 질환 관리법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조기 치료만이 살 길이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늘 주목하자라는 이야기네요. 김연아 교수님. 제가 조기 진단과 과잉 진단은 또 동전 앞뒤 차이라고 해서 좀 찬물 끼우는 소리 잘하는 사람인데 예외가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알려지긴 했지만 아직도 이제 오셨네 하는 이런 환자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그런데 이거는 좀 일찍 치료를 할수록 경과가 좋거든요. 이제 치료의 창문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창문이 닫혀버리면은 약의 반응이 좀 좋지가 않아지는 그런 시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요즘 굉장히 많은 약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2000년대 초반 이때부터 약들이 많이 나오고 치료 방향도 굉장히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30년 전에 진단받으신 약들이 나오거나 어떤 치료 패러다임이 바뀌기 전에 진단받으신 오른쪽 분하고 왼쪽 분 약들이 막 나오고 두 분이 진단받은 시기가 한 10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리고 두 분이 나이가 같은데 지금 손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현격한 차이가 있는지를 아실 겁니다. 10년 그래서 사이에 의술이 그만큼 발전했군요. 약도 발전하고 치료의 방침도 굉장히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왼쪽 분은 농사일도 다 하세요, 저 손으로. 근데 이제 오른쪽 분은 숟가락, 젓가락질 하는 것도 불편하실 정도거든요. 나이가 같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은 적절한 그 류마티스 관절염의 조기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장질환도 조기 치료가 중요할 것 같아요, 황 교수님. 네, 맞습니다. 염증성 장질환도 다른 자가 면역 질환과 마찬가지로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이 그림은 저희 염증성 장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고요. 검은색 선이 환자분의 증상과 염증 정도를 나타내는 그림인데 네. 일반적으로 경과 도중에 악화 호전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환자분이 증상이 없다고 해서 이제 병원에 잘 오지 않고 제때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그런 와중에도 염증이 지속되고 있다면 계속 장의 손상이 누적되고 합병증이 생김으로써 수술을 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앞서 김연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는 굉장히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적절한 치료를 잘 받으신다면 수술률을 극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합병증을 막아야 한다. 황 교수님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런 염증성 장질환에서 염증을 줄이고 합병증을 잘 최소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수술과 입원 치료를 줄이고 이로 인해서 결국에는 궁극적인 치료의 목표가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도 일반인들과 다름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겠습니다. 네, 그럼 어떤 합병증을 경계해야 되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루마티스 관절염은요, 심혈관 질환, 간진성 폐 질환 등을 유의해야 되겠군요. 김연아 교수님. 그 두 합병증이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이제 사실 치료가 없을 때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오래 못 사셨어요. 그래서 평균 수명보다 훨씬 빨리 돌아가셔서 합병증이 생기고 뭐하고 전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요즘은 점점 이제 오래 사시고 하면서 이제 합병증이 문제가 됐고 네. 심혈관 질환은 치료를 하다 보니까 생기는 그런 합병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동맥경화가 좀 심해지거나 하실 수가 있어서 생기고요. 간질성 폐질환이 사실은 이제 합병증 중에 제일 좀 저희가 심각하게 보는 합병증인데 아직도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많습니다. 이 폐가 천천히 이렇게 굳어가면서 호흡곤란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이제 돌아가시는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환자분들이 좀 호흡곤란이 있거나 기침을 많이 하시거나 할 때는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기 치료를 하면 조금 경과가 좋아지지 않을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런 쪽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건선의 합병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선은요, 대사질환과 건선성 관절염이 합병증인데요. 대사질환이면 고혈압, 당뇨, 비만 같은 건데 이게 피부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김윤정 교수님.
되게 연관성이 없어 보이죠. 네. 피부병이 어떻게 대사성 증후군을 높이냐라는 그러게요. 그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실제 건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뭐 허혈성 심질환이라든지 비만,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얼마큼 높은지 대사성 증후군의 빈도를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랬더니 정상군에 비해서 아주 높은 빈도로 이런 대사성 증후군이 건선 환자에서 발견된다라는 오. 얘기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건선 환자 중에 막 50세 이상이 된 남자분, 그다음에 건선이 비교적 20대 초반에 진단되고 오래되신 분, 아니면 건선이 너무 심해서 입원을 자주 하신 분들에게는 대사성 증후군의 위험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따라서 내 건선이 너무 오래되고 잘 치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선을 열심히 치료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대사성 증후군의 합병증이 있는지 선생님과 상의하고 진단하고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는 건선이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동반되는 전신성의 염증 반응, 대사성 증후군이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저 옆에 보니까요. 건선성 관절염 이러는데 뭐 관절이 건조해지는 건지 건선성 관절염이 도대체 뭐예요? 어려워요, 네. 용어가. 김연아 교수님. 예, 건선 환자분 중에 한 10에서 20% 정도가 관절염이 생기는데요. 관절염이 생기면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갑니다. 염증도 굉장히 심하고 관절 변형도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두 과에서 보셔야 할 수가 있어요. 약들이 어떤 약은 건선에는 잘 듣고 그러니까 관절에는 잘 듣지가 않고 어떤 약은 관절에는 잘 듣고 건선 피부에는 별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병을 가지고 계시면은 피부과하고 류마티스 내과 진료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네, 정확히 어떤 병명인지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합병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증성 장 질환의 경우는요, 장 협착과 장 누공, 대장암을 조심해야 되는군요, 황 교수님. 네, 맞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에서도 각종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염증이 잘 조절되지 않고 오래되게 되다 보면 각종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심한 흉터가 남으면서 변형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변형이 오래되다 보면 내강이 좁아지는 협착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염증이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근처에 있는 장과 들러붙는 누공이라는 합병증, 그리고 배 안에 고름집을 만드는 농양이랑 합병증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가장 무엇보다도 이러한 염증이 10년, 20년이 되다 보면 그 자리에서 대장암이 생기기도 해서 예, 저희 의료진을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지만 적절하게 조기에 잘 진단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서 건강한 식이 습관 그리고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면서 장의 염증을 잘 조절하면서 지내시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자가 면역 질환은 더 이상 난치병이 아닙니다. 관리를 잘해야겠죠. 자, 일단 염증을 잡아야 통증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김현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오늘 방송 이렇게 쭉 들어보시면 염증이 가장 문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어떻게 보면 염증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저희가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면역 반응이 오작동을 해서 내 몸을 자꾸만 공격을 하고 그곳에 염증이 생기고 뭐 궤양이 생기기도 하고 관절염이 생기기도 하고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피부에 병변을 일으키게 되고 궁극적으로 내 몸이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염증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염증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염증이 좋아하는 걸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저희가 지금 이 앞에 염증에 좋지 않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먼저 자, 요겁니다. 요거 가공육부터 맵고 자극적인 닭발 보이네요. 그리고 식품 첨가물, 유화제가 들어간 식품과 마지막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황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맞습니다. 이러한 저희가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어떤 음식이 과연 염증성 장질환에 좋냐인데요. 사실 죄송합니다만 염증성 장질환을 좋게 해주는 모든 환자의 염증을 낫게 해주는 그런 기적의 음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염증성 장질환을 나쁘게 할 수 있는 음식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 방금 전 보신 것처럼 가공 육류나 가공 식품 그리고
인공 감미료나 아니면 유화제가 들어간 것들, 맵고 기름진 음식들이 대표적으로 염증성 장질환을 나쁘게 하는 음식들입니다. 요즘 하나 좀 안타까운 것은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러한 음식들을 굉장히 많이 먹고 그렇죠. 있고요. 예, 이렇게 나쁜 식습관이 결국에는 염증성 장질환이 우리나라에서 크게 증가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김현정 교수님, 근데 매운 닭발의 경우 콜라겐 듬뿍 피부에 좋은 거 아닌가요, 이런 거? 그러게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맞아요. 어떤가요? 예, 저도 지금 보면서 군침이 당기긴 하지만 항상 이런 음식들이 염증성 장질환에만 안 좋은 거는 아니에요. 특히 저렇게 정제된 탄수화물, 도넛, 아하.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GIGS라고 해서 급히 인슐린을 올리고 염증 반응을 악화시키는 그런 음식들이기 때문에 피부 염증에도 안 좋고요. 우리 피부과에 가장 많이 오시는 질환 중에 하나가 여드름이라는 질환이 맞아요. 있습니다. 여드름. 그 여드름은 이렇게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GI 지수가 올라가고 특정 염증 물질이 올라가서 되게 나빠지는 그런 결과고 오히려 건강한 식단을 하게 되면 여드름이 좋아진다라는 걸 봐서 염증과 건강한 식단이 관련성이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요거를 좀 빼시고 요거를 채우셔야 되는데요. 어떤 식품들이 들어있나 확인해 볼게요. 강황, 카레, 브로콜리, 양배추, 또 들깨와 들기름도 있고 여기 뒤에 보시면 고등어도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딱 봐도 건강식품인데 이게 관절염에도 도움이 될까요, 교수님? 관절염에 특별히 좋은 음식은 없기는 한데 이제 굳이 염증에 포커스를 둔다면 이게 오메가3 많이 드시잖아요. 오메가3 비싼 값으로 사서 드시는데 등푸른 생선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선 많이 드시고 카레에 들어있는 강황이나 브로콜리 같은 것이 염증 반응을 좀 줄여준다고 하고요. 어느 쪽이냐 하면 육식보다는 채식이 아무래도 이런 활성산소나 이런 곳에 작용을 해서 염증 반응을 좀 줄여주는 음식인데 이렇게 드시려면은 시간이 좀 많아야 하고 조금 여유가 있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이 건강에 안 좋은 음식 너무 많이 먹는 것 안타까운데 이게 좀 사회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죠. 하는 생각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염증을 위해서 피해야 하는 것들, 그 자리에 또 채워야 할 게 뭐냐면요. 자, 이번에는 바로 이겁니다. 자, 물과 보습 크림 연고가 나와 있네요. 김현정 교수님. 네, 저렇게 건강한 식단을 해서 저희가 체중 관리하는 것도 염증 반응에 되게 중요하게 되는데 특히 건선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비싼 약으로 열심히 치료하지만 저희가 저런 음식을 못 먹고 체중이 자꾸만 저처럼 불게 되면 건선 약에 잘 반응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체중 관리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런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물을 많이 마시면 뭐예요? 물이 날아가 버리면 다 소용이 없게 되잖아요. 피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체내의 수분의 70%, 밖에 5%인데 이 물이 날아가지 않게 막는 기능, 피부 장벽 기능이 있습니다. 보습제는 이러한 피부 장벽 기능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소재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건선이 같이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물을 열심히 마시고 보습제를 발라주시고요. 무엇보다 염증을 잡는 연고를 열심히 바르시고 그 위에 보습제를 발라서 물이 날아가지 않고 염증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 몸에 이러한 식품들과 연고, 크림이 잘 들어오게 하려면 네. 이것부터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이것부터요? 어떤 게 되냐면 아. 운동합니다. 운동을 잘 하라는 이런 얘기겠죠, 김현정 교수님? 네, 건선이 가장 나빠지는 계절 그러면 햇볕 양이 줄어드는 가을과 겨울이에요. 요새 아마 오후에 진료를 보면 많은 건선 환자들이 나빠져서 오게 되는데 햇볕 노출이 줄어들고 운동을 덜 하게 되다 보니까 건선이 나빠지게 됩니다. 건선의 치료의 가장 대표적인 치료가 자외선 치료가 있거든요. 네. 일부러 자외선을 쬐면 건선이 좋아져요. 따라서 이러한 계절이라도 운동화를 신고 팔다리를 걷고 열심히 걷다 보면 건선도 많이 좋아진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자외선이 맨날 피부 노화에 나쁘다고 피부과 의사가 말하지만 이 경우에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운동이 또 장 관련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황 교수님. 네, 맞습니다. 식이 습관만큼 중요한 것이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염증성 장질환의 악화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는 이미 잘 알려져 있고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잘 유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아주 격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빠른 걷기나 아니면 조깅, 실내 자전거, 그리고 가벼운 근력 운동과 같은 운동들을 권유하고 있고요.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이 헬스나 바디 프로필을 찍어도 되느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예, 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격렬한 운동보다는 헬스장에 가시더라도 가벼운 뛰기나 아니면 가벼운 근력 운동 정도를 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찍을까 고민했는데 가볍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가볍게 배울 수 있는 운동 우리 김 트레이너님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자주 뵙네요. 네, 또 뵙습니다. 자, 저희 집에서 할 수 있는 이제 가벼운 운동을 해볼 건데 네. 자, 우리 간격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우리 자리만 조금 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격렬한가요? 아니, 격렬하지 않습니다. 전혀 격렬하지 않습니다. 자, 다리 조금만 어깨 너비 정도로 벌려주시고 네. 제가 이 상태에서 뭘 할 거냐면은 일단 왼쪽 발을 고정을 시킬 겁니다. 네. 왼쪽 발을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왼쪽 발을 고정을 시켜놓고 이 뒤에 다리를 접어서 뒤꿈치를 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 일단 15회만 한번 반복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네, 그렇죠. 다시 하나. 둘. 이거 약간 고무줄놀이 할 때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이렇게 뜨지 느낌입니다. 않나요? 네. 이렇게? 깡총깡총.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왼쪽 무릎이 최대한 굽혀지지 않게 네. 체중을 온전히 실어놓고 이제 여기 무릎이 굽혀지지 않게 아, 체중을 이렇게 실어놓은 실어서. 상태로 네, 그렇게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 고관절이 회전을 대퇴골이 회전을 하면서 이제 엉덩이 근육 그리고 허벅지도 같이 수축이 같이 되고 우리가 몸을 기울여 놓고 있기 때문에 옆구리도 같이 운동이 되거든요. 근데 엄청 땡겨요. 그렇죠. 다리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뭘 할 거냐면은 네. 바깥쪽으로 했잖아요. 이제 네. 안쪽으로도 해줘야 됩니다. 네. 제가 이제 외회전, 내회전이라는 네. 기능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써줘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제기 차듯이 이것도 이제 15번 해볼게요. 네. 고관절이 확실히 나서. 운동이 되네요. 네, 스트레칭도 배워서. 되고요. 그래서 근육 중에 제일 많은 근육량을 가지고 있는 곳이 하체이기 때문에 네. 하체 근육을 같이 써주면서 또 척추도 곧게 펴질 수 있게끔 해주는 동작입니다. 하나, 둘, 세 번만 더 할게요. 셋, 넷, 잘하셨습니다. 여섯. 힘드시죠? 자, 진짜 이렇게 운동이에요. 이제 오른쪽, 왼쪽 둘 다 반복을 해주시면 되는데 한쪽당 15회에서 20회 정도씩 네. 한 3세트에서 4세트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좋고 네. 상체 운동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럴까요? 이건 사실 전신 운동인데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이 뒤쪽을 보게 손바닥이 하늘 방향으로 해주시고요. 까치발을 하면서 그대로 쭉 팔을 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 네, 팔을 뒤로 보내준다. 그래서 몸을 앞으로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네. 팔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어깨가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손목이 어깨 라인에 계속 위치해 있을 수 있게끔 하시고 수평을 이어가면서 그리고 최대한 뒤로 쭉쭉 보내주시는 그 거예요. 어깨는 딱 내려주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딱 고정해주고. 어깨랑 날개뼈 내려주시고 네. 이렇게 손목이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아, 이렇게 위에 있을 위로? 수 있게끔. 네. 그것도 그건 간단하니까 우리 20번만 해볼게요. 네. 5개 있다 치고 6, 7, 일곱, 8, 9, 아홉, 10. 하나,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다 왔습니다. 다 여섯, 왔습니다. 7, 일곱, 8, 9, 고맙습니다. 이거 진짜 힘들어요. 전신 운동이 되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후끈후끈해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가- 전신 운동이니까 네. 요것도 TV 보시면서 하루에 100번 목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번이요? 나눠서 하시면 되니까. 네네네네. 10번씩 10번. 네. 네. 20번씩 5번. 20번씩 5번 이렇게 나눠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에도 좋고 관절염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은 운동을 배워봤고요. 더 이상 난치병이 아니다. 자가 면역 평소에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 임의로 끊으면 절대 안 된다. 근데 약을 이렇게 끊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김연아 교수님. 제 환자분들 중에 좀 약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중간에 좀 좋아졌다 생각하면 임의로 안 오시는데 경과가 좋지 않습니다. 변형도 훨씬 많이 생기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좀 불리한 일들이 훨씬 많으셔서 안 아프면 그냥 약 안 먹어도 되는 거는 아니고 속에 염증이 얼마나 잘 제어가 되는지는 반드시 진찰을 하고 해야지 이게 확인이 될 수 있는 거여서
함부로 약을 끊으시면은 안 됩니다. 네. 근데 뭐 장에 들어가는 약은 좀 독한 거 아닌가 하면서 임의로 끊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황 교수님. 예, 말씀대로 염증성 장질환에서도 기본적인 내과적인 약물 치료가 기본인데요. 과거에는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 같은 약들을 주로 썼었는데 이러한 약제들은 말씀하신 대로 부작용도 많고 그리고 그 치료 효과가 만족스럽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온 생물학제제나 아니면 소분자 제제 같은 굉장히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보이는 약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옴으로써 과거에는 이러한 생물학제제를 쓸지 말지를 고민을 했다면 이제는 어떤 약제를 먼저 쓰고 어떤 약제를 나중에 써야 하는지 그 순서를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고요. 그래서 과거처럼 저희 자가 면역 질환들이 불치병, 난치병이라는 말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고 혈압이나 당뇨와 같이 평생 조절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질환으로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